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종 합격을 하시고 신입사원 연수에 곧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이미 신입사원 연수 중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좀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 외에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훗날의 이야기고 와닿지 않는 그러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러한 연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신입사원 연수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회사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을 빠르게 그 조직의 어떠한 좀 전력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멋지게 이야기하면 전략화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쇠뇌시키는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룹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예의 범절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그런 업무 스킬을 좀 쌓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좀 이렇게 끈기나 책임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는데, 뭐 특이한 경우에는 뭐 100km 행군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리산 종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군대에서 진행할 법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떠한 그 기업의 어떤 현장을 방문한다라든지 연수원에서 이제 이런 집합 교육을 받는다라든지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루즈를 타고 이제 근처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해외 사이트를 또 이렇게 또 견학하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짧게는 1박 2일일 수도 있고요. 뭐 하루짜리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뭐 2주짜리 혹은 4주짜리 교육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취업을 했을 때는 한 달짜리 교육 과정이라서 2주 동안은 밖에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2주차 때 주말에 잠깐 1박 2일로 이제 외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박이죠. 외박을 하고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약간 이제 그러한 교육 과정도 있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주 정도 컴팩트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사기업이나 그 기업의 어떤 특징에 맞게끔 프로그램과 일정이 좀 배정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그룹 교육을 공통적으로 받고 각 기업, 각 계열사에 또 교육을 또 받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좀 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소 이제 생소하거나 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합격할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전혀 뭐 문제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특정 이제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초반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부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조언을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을 얻어라. 근데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룰을 잊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얘기한 그 명언과 굉장히 흡사한 구조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룰을 얻기 위해서 실행하라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입사를 하셔서 연수원에서 각 계열사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조직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초기 3개월만 보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그 조직 내에서 형성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3개월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3년과 30년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그 조직에 배치돼서 정말로 좀 뭐랄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제가 계속해가지고 우리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영상으로 만들 거고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이제 신입사원 연수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부분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앞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연수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대부분 조직 생활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그 직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어떤 장점이 발휘되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특정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개인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회를 얻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을 얻어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동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향후에 조직 생활을 하는데 큰 버팀목이 돼줄 그런 친구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좀 물론 그 중에는 경쟁자도 있을 거고 약간 좀 재수없는 친구들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동기의 어떤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특정 사기업이나 어떤 공기업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조직 생활을 할 때 그런 기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다거나 어떠한 그런 조직 간의 그런 관계에서 그런 파벌을 형성하는 것들을 굉장히 지양하게 하고 그런 거에 주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연수 기간에서 사귀게 되는 다양한 각 부서의 그러한 동기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니까 뭐 계산적으로 그 연수원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주고 조언을 줄 수 있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선후배도 있지만 저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시험도 좀 봐야 되고 뭐 행군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랄까 이 타이트한 그런 연수 과정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좀 챙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입사도 하셨고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 또 여러분들은 또 주변 분들과 잘 지내실 분들이기 때문에 연수원에서부터 그런 뭐 짜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늘 긍정적으로 본인이 힘들더라도 하나라도 좀 더 주변 친구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 그 작은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2, 3주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걸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조직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평가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앞에서 연수원에서 2, 3주라고 한다면 뒤에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는 2, 3년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좀 뭐랄까 주변 사람들을 좀 동기들을 배려하면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교육기관에도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 뭐 이제 아마 수습기간이다 보니까 뭐 85% 정도 뭐 이렇게 지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연수비만 따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그 연봉에 뭐 예를 들어 월급에 뭐 월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월급 한 달에 뭐 200만 원 받는다, 뭐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저는 10% 정도는 좀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의 좀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예산으로 좀 잡아두시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서 선물도 사드려야 되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좀 5% 혹은 10% 여유가 있다면 10% 여유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5% 정도는 내가 이 금액은 무조건 내 동기들이라든지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내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좀 이렇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좀 예산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다 보면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소탐대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투자거든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굉장히 동기들이 여러분들 좋아할 거고요. 분명 연수 끝나는 과정 혹은 연수 중간에 여러분들끼리 또 외출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한턱 쏴라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좀 더 인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연수원 가가지고 연애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닌데 특히 우리 여성 그 신입사원들 뭐 연수 가다 보면 아침마다 그 화장하는 게 굉장히 곤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화장도 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좀 뭐랄까 누군지 못 알아보는 약간 그런 좀 뭐랄까 불상사가 좀 발휘될 때가 있는데
화장도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흡연이라든지 뭐 이러한 에티켓을 또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흡연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냄새 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주변 분들한테도 피해도 안 주는 약간 그런 센스들 정말 이게 사소한 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미지 형성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저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신입사원들한테 정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서 신입사원 연수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뭐 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여줘서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주지 말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하나라도 배려하시면서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챙겨주는 친구들은 대부분 동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연수라는 기간 동안에 그냥 난 경쟁하고 누군가랑 뭐 공부만 해가지고 이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친구들하고 협력을 하고 배려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얻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이 연수 기간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추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연으로서 또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신입사원으로서 곧 이제 연수를 받는 혹은 이제 지금 연수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영상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저 선배로서의 어떤 작은 이런 좀 조언이었고요. 물론 이제 꼰대의 조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신입사원 인문교육 담당자 역할도 했었고 제가 뭐 몇 개월씩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 신입사원들 연수도 하고 맨날 그저 거기 합숙하면서 정말 아침마다 뜀박질도 같이 뛰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린 거고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도 어, 취업 스터디를 한다라든지 새로운 조직이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일수록 내가 주변 환경들을 어떻게 잘 챙기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부분들이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구독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에 그 이벤트를 좀 제가 기획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보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물러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